예, 미국에게 연말 시한을 준 북한은 초조해졌고 북한이 초조해할수록 미국은 강경해지고 있습니다. 북한이 한미 공중훈련은 전면전 선포라고 으름장을 놓자 미국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분노에 따라 훈련을 조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입니다. 제3차 초미순회 회담을 하자고 한다면 우리로서도 한 번은 더 해볼 용의가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는 인내심을 갖고 미국의 용단을 기다려볼 것이지만 예, 북한은 왜 이렇게 이 한미 공중훈련을 무서워하는지 신 대표님, 북한이 사실은 웬만한 훈련들은 다 비난합니다만 특히 공중훈련에 대해서는 민감한 것 같아요. 이건 정말 무섭습니다. 특히 이제 2015년부터 시작된 이 비질런트 에이스 같은 경우는 한미 연합 공군력이 작전 계획, 즉 프리-ATO라고 하는데요. 모든 비행기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군의 모든 비행기, 전투기, 그리고 미국이 가지고 있는 또 동원할 모든 전투기들을 번호를 다 매겨가지고 이 번호를 다 매긴 것들이 1번부터 시작해서 수천 번까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번 전투기가 어떤 식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폭격을 하고 어디 들어가서 어떻게 꺾어서 어떻게 폭격하고 무슨 무장을 그때 달고 한다. 다시 돌아와서 다시 어떤 무장을 달고 어디를 폭격하는데 어느 지점에서 꺾어서 이런 식으로 폭격한다.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작전 계획에 다 있고 이것을 이제 시나리오대로 연습하는 게 바로 비질런트 에이스거든요. 이것의 전반부는 그렇게 해서 북한군의 레이더, 지대공 미사일, 방공망을 딱 제압해버리는 것이고 후반부부터는 북한 내부를 완전히 폭격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후반부는 그야말로 전쟁을 끝내는, 즉 김정은을 잡는 그런 작전까지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훈련을 한다고 지난번 같은 경우는 230대의 항공기가 동원되는데 사실 그 정도면 북한은 공군력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충분히 뭔가 진짜 실제적인 작전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북한은 두려운 겁니다. 이해가 됐어요. 그런데 미국의 좀 태도가 예전보다 좀 더 강경해진 게 김정우 실장님. 네. 우리는 북한의 분노에 따라 훈련 규모를 조정하지 않는다. 갈 길 가겠다는 겁니까? 맞습니다. 최근 들어서 미국과 북한 간의 실무 접촉마다 벌어지지 못하고 또 북한이 금년 연말로 시한을 정했는데 아직까지 김정은과 트럼프의 그 정상회담도 가능성이 약간 낮아지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강력한 그런 군사적인 훈련을 통해서 북한이 회담으로 나오게 할 필요도 있고 만약에 회담이 안 나오면은 내년부터는 북한이 분명히 도발로 나갈 테니까 그때 가서는 미국 입장에서 방어할 필요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훈련을 강하게 하는 그런 입장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북한에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내 갈 길 가겠다는 미국과 이 미국과 함께 손발을 맞춰야 할 우리 군의 움직임은 조금 다릅니다. 화면 만나보시죠. 비질런트 에이스 조정하지 않는다고 훈련 방식 조정하지 않는다고 미국 국방부 대변인이 밝혔는데 그 내용은 정확히 보셔야 될 텐데요. 비질런트 에이스라는 표현을 쓰진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계획된 조정된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한미 공중훈련 관련해서 글쎄 미국은 갈 길 가겠다고 하는데 우리 군은 왜 이렇게 신중한지 뭔가 손발이 안 맞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우리 군은 그 갈 길을 가고 싶지 않은 것이죠. 왜냐 우리 정부가 가고 싶지 않기 때문에 군도 가고 싶지 않은 그런 모양새를 취하는데 지금 사실 이 비질런트 에이스라는 이름을 방금 이제 국방부 대변인이 이야기했지만 이름도 지금 안 정해졌거든요. 사실 올 초에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은 동맹 1, 동맹 2, 19-2, 동맹 19-3 해서 이 비질런트 에이스 같은 경우는 동맹 19-4 이름으로 해서 훈련을 할 예정이었던 훈련인데 지난번 을지 프리덤 가디언 UFG 할 때 완전히 이름을 그냥 이름 없이 무명의 훈련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훈련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런 여러 가지들이 지금 반영이 되어서 지금 너무 우리 군이 눈치 보기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근데 이제 비질런트 에이스 훈련을 대신할 그게 그냥 훈련 연합훈련이잖아요. 네. 이름은 우리가 제대로 밝히지 않았습니다만. 근데 이것조차 평소보다 한 달 일찍 시작하는 이유가 있나요? 한 달 일찍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원래 12월 초에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도에 따르면 11월 말에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한 달 일찍 아니면 며칠 일찍이죠. 며칠 일찍인데 제가 봤을 때는 아마도 이 김정은이 올 신년사에서 올 연말까지 즉 12월 말까지 대화의 시간을 선포를 이미 해놓고 그 스케줄에 맞춰서 지금 북한은 진행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 한 달 그러니까 12월 초에 초중순 이전에 이 훈련을 끝내서 김정은의 마지막 반응 그러니까 미국이 강압적인 이 이제 군사적인 어떤 옵션을 동원할 수도 있다라는
이런 모습을 본 상태에서 이 김정은의 반응을 한번 보기 위해서 조금 일찍 하는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미국이 지금 분위기상으로 꽤 단호해 보입니다. 그리고 어제 뉴스탑10에서도 전해드렸듯이 미국 국무부 핵심 멤버 4인방이 서울을 찾았는데요. 그리고 그들이 가져온 청구서 가운데 하나인 이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서 이미 미국이 구체적인 액수를 제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저희가 방위비 분담금이 2달 전, 석 달 전에도 언급했듯이 거의 5조 넘게 미국이 부를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김정우 시장님, 쭉 보니까 5조 넘게 부르는 이유가 결국은 주한미군 감축, 주한미군 일부 철수까지 염두에 두고 이렇게 배짱을 부리는 거 아니냐라는 분석이 더 나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주한미군이 왜 거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작년도 6월 12일 날 미국 싱가포르 정상회담 직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 안 하겠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주한미군도 지금은 아니지만 중장기적으로 곧 나가겠다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일단은 미국이 나갈 명분을 만들어야 되는데, 일단은 돈을 많이 불러가지고 한국이 그 돈을 다 안 주면은 일단 감축을 하든가 철수할 명분을 자른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천문학적인 방위를 부른 거고요. 미국의 요즘 분위기, 한미 동맹 좀 삐걱삐걱하는 면도 분명히 있어 보여서요. 이렇게 천문학적인 방위비 분담금 청구서를 들고 온 미국의 핵심 당국자가 그런데 공을 들인 곳은 외교부가 아니라 청와대였습니다. 바로 그를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장관이 이에 대해서 담당하는 사람이기도 한데 강경화 장관을 패싱하고 김현종 차장을 만나서 이렇게 하는 이 현실 자체가 정말 이상한 일이기도 하거니와 스틸웰 차관보는 이미 계획된 이 지역의 순방의 일환으로 마지막 나라로 우리나라에 들린 거고요. 저는 스틸웰이 제 상대역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예방을 받았지만 1차 관과 면담을 했고 또 방콕에서는 차관보하고도 면담을 가졌습니다. 지소미아만을 얘기하러 온 것은 분명히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외부에서 볼 때는 주무장관이 빠지고 안보실 차장이 거기에 나가서 직접 상대하고 그러게요. 이 부분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외교부 장관 대신 청와대 차장과 거의 2배 넘는 시간을 만났다. 외교부 패싱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우선 우리가 외교를 볼 때 누구를 어느 시간만큼 만났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어제 오전 스틸웰 차관보의 일정을 보면 오전 8시 40분부터 30분가량을 외교부 청사에서 강경화 장관을 만났고요. 오전 10시 30분부터 70여 분 동안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을 면담했습니다. 그리고 외교부에서 스틸웰 차관보는 주로 강경화 장관의 이야기를 듣는 쪽이었습니다. 대화를 나눈 곳은 청와대였습니다. 대화를 나눈 곳, 그리고 70여 분, 이것만 보더라도 스틸웰 차관보가 자신의 협상 파트너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바로 김현종 2차장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예. 그리고 어제 스틸웰 차관보가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을 만난 곳이 청와대 서별관입니다. 예. 원래 서별관 같은 경우에는요, 거시경제를 중점적으로 회의를 다루는 곳이에요. 그런데 왜 이곳에서 만났느냐? 서별관은 청와대에서 가장 안쪽에 있습니다. 밀실이라고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밀실이라기보다 춘추관에서부터 쭉 들어가게 되면 춘추관을 거쳐서 그리고 동별관 그리고 본관을 거쳐서 서별관을 가요. 그러니까 가장 눈에 띄지 않는 깊숙한 곳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서 경제가 아닌 안보를 깊숙하게 논의했다. 예,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제가 볼 때는 김현종 차관을 만난 것은 차장이요. 차장을 만난 것은 이 사람이 대통령 귀를 붙잡고 있고 실세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하나고, 지난번에 지소미아 파기 결정할 때도 김현종 차관이 적극적 역할을 했기 때문에 선봉에 섰기 때문에 선봉에 섰기 때문에 이 사람을 설득하고 이 사람의 의사를 물어봐야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알 수 있고, 또 지소미아 종료를 철회시킬 수 있는 힘도 거기서 나올 거라 생각해서 긴 시간 동안 만난 것 같습니다. 북한의 분노 따위는 상관없다는 미국의 핵심 당국자가 만난 사람은 강경화 장관이 아닌 김현종 처장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여기서 정리하고요. 다음 주제도 외교안보 소식입니다. 주제 같이 만나보시죠.